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뒤 첫 물고기를 검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방류 문제로 매출에 영향은 없었다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붐비는 도쿄 도심 츠키지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매출 변화 여부를 물어보니 아직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말합니다. 全然関係ないです。はいはい。同じ変わってないです。また変わってないです。 하지만 방류를 개시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며 방사성 물질 검사와 발표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品物が良ければぜひ輸入していただきたいし、だからね、そういうのをすごく細かく調べてやっぱり世界に発信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시민들과 해외 여행객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I trust the government is follow the international guideline to release the water to the sea, so I don't worry about it. 福島に、旅行には行きた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その海で取れた魚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不安にはなってしまいますね。ちょっと悩んでしまいます。 일본 정부가 공개 중인 일일 방류 현황을 종합하면 일단 국제적인 안전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전력이 원전 주변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방류 정지 기준치 이하로 나온 데 이어 방수구 인근에서 잡은 물고기를 검사한 수산청 조사에서도 삼중수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상과 경제산업상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잇따라 화상회담을 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IAEA의 관여를 부각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방류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어민들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어제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시민단체와 어민, 노동계와 학계, 일반 시민 등과 야4당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고 우리 정부는 사실상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쇼를 벌인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내걸고 100시간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했던 민주당. 촛불 집회와 행진에 이어 주말 도심에서 시민단체들과 범국민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찬성의 뜻을 밝히는 공범의 행태로 일관한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의 이런 폐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주고 지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권력은 잠시일 뿐이고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예상한 관련 예산 3,700억 원이 오롯이 국민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일본을 다시 항의 방문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오염수 4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2의 태평양 전쟁, 공동 정범 등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극적인 단어로 선전선동을 한다며 이는 오직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을 위한 정치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조만간 검찰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당 전체가 거짓 괴담으로 수산물 불매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농도 짙은 거짓이 민주당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폐수 단속이나 잘하십시오. 국민들의 수산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며 방류되는 오염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 확보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정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 문제를 내년 총선 최대 쟁점으로 삼으려는 민주당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국민의힘 간 충돌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여야 간 참고인 채택 합의 문제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임위 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회의에 출석해서 새만금 잼버리 등 현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숙 장관이 주말에 입장을 낸 건 의지의 반영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SNS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속한 상임위 개의를 위해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동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기 중이 아니라도 상임위 전체 회의 개의가 가능한 만큼 다음 주 잼버리 파행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여가위 전체 회의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 공세성 증인 출석 요구를 제외하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YTN 취재진에 김 장관 출석 등 잼버리 파행 사태 규명을 위한 여가위 차원의 노력과 이를 위한 야당과의 협의는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관영 전북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지사,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등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파헤치는 YTN 연속 보도입니다. 이번 대회는 준비 과정에서 조직위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 수의계약 비율이 2021년 기준 전국 지자체 발주 사업과 비교해서 2배가 넘는 등 유독 높았습니다. 그만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직위의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진행된 수의계약 10건 중에 7건은 지역 업체에 돌아갔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기간 드러난 잘못을 빠짐없이 기록할 백서 발간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전북도청 입점 문구점. 그동안에 책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옛날에 코로나 백서도 만들었고.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잼버리의 상징물을 제작한 속눈썹 시술 전문 업체까지. 성공리 잘하고 지금 성실하게 잘 농협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모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했고 또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지만 업체 선정 결과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비주력 업체가 수의 계약을 통해 경쟁 없이 따냈기 때문입니다. 입찰을 했을 때 양질의 업체라는 걸 무슨 근거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계약이 체결됐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수의 계약 비율. 국가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잼버리 대회 관련 각종 업무 계약은 272건. 이 가운데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는 수의 계약은 188건으로 70%에 육박합니다. 수기로 이뤄진 계약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의 계약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엔 공적 영역에서 추진한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적절한 규모인 건지 따져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분석한 2021년 기준 전국 지자체 발주 사업의 평균 수의 계약 비율은 32.5%. 잼버리 대회 때 비율의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잼버리 조직위 등의 입김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렇게 진행된 수의계약 10건 가운데 7건가량이 지역 업체 몫으로 돌아간 건 앞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 74%가 전북도청이나 산하 지자체 소속인 만큼 일감 나눠먹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조직위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몰아주기라기보다는 여건이 되면 일을 맡길 수 있는 곳에다가 이제 업무를 맡기는 차원에서 이제 하지만 YTN 보도를 통해 잼버리 조직위가 수의 계약을 유도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검증은 제대로 한 건지 또 이 과정에서 유착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2시간 반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관할 경찰서 강력팀을 투입해 2시간 가까이 설득을 시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밤 10시쯤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 7점을 압수하고 양손에 쥐고 있던 흉기 2점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울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난동을 부린 승객 때문에 한강 철교에 비상정차했습니다. 당시 경찰에는 한 여성이 전동차에서 소리를 지르며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 집어 던진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를 흉기 난동으로 오인한 승객들이 112에 신고하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잇따라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고 나서면서 또 다른 의도는 없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역사를 보면 위성 발사와 맞물려 있는데요. 이번 로켓 발사의 이면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한 로켓 발사는 지난 2016년까지 계속됐습니다. 1998년 광명성 1호를 탑재한 대포동 1호를 시작으로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실은 은하 2호 로켓에 이어 2012년엔 은하 3호 로켓을, 2016년엔 은하 3호를 개량한 광명성 발사가 대표적입니다. 국가 우주 개발 5개년 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하였다. 하지만 위성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국제사회는 위성 발사를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규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2년 4월 북한의 첫 ICBM으로 평가받는 화성 13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공개됐고 2016년 이후에는 화성 15형에서 18형까지 시험 발사하는 등 위성 로켓과 ICBM 개발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해왔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북주장 우주 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발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위성 발사 로켓 엔진을 최근에 개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엔진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동안 비행거리 1000km 안팎의 시험 발사만 하던 것을 벗어나 실제 5000km 이상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지를 시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정찰 위성을 갖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한 기술이 ICBM의 신뢰성이 높은 실질적으로 고체 라켓을 기반으로 하는 ICBM을 개발하는 게 북한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지난 5월 발사한 뒤 추락한 위성체 만리경 1호를 인양해 조사한 결과 군사 정찰 위성으로 보기엔 조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북한의 위성 발사 이면에 또 다른 의도는 없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을 사실상 인정한 북한이 혈맹인 중국과도 밀착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엔 주중 북한 대사가 이례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물론 하늘길을 열고 중국과의 인적 교류도 진행 중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가시화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엔 북중 간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지난 24일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 명의의 입장을 내고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대사는 미국이 중국의 내정인 타이완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중 북한 대사가 중국의 특정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특명 정권 대사까지 내세워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지난달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재개된 중국과의 인적 교류 역시 활발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2일엔 중국과의 하늘길도 열었습니다. 북한 국영 고려항공 여객기는 당시 중국 베이징을 왕복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평양 베이징 노선을 3년 7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육로 개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선수단은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신의주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점을 볼 때 북한이 그동안 서서히 개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북한 선수단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 참가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인적 교류가 북중 간에 활성화될 것으로. 일각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북한은 이번 대회를 중국과의 밀착 계기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 이후 바그너그룹 병사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의무화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 임무 수행에 이바지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3일 프리고진이 탄 바그너그룹 전용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지 이틀 만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18일이 지났지만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실종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마우이 카운티 당국과 미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전날까지 산불 관련 실종자 수는 최소 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FBI는 실종자 소재 파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 24일 밤 388명의 명단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100여 명에게서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구조를 거주자의 생활 패턴과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 미리 만든 구조체를 레고처럼 조립해서 쌓아 올리는 모듈러 건축 경쟁이 건설업계에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주자가 자신의 생활 방식과 취향에 맞게 주거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바꿀 수 있는 모듈화. 삼성물산은 세대 내부 공간에 기둥을 없앤 넥스트 라멘 구조 내에 사전 제작된 모듈을 서랍처럼 끼워 넣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가구는 고정된 붙박이가 아니라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으며 그 자체가 하나의 벽이 되는 형태입니다. 배수 배관 공사가 필수인 욕실은 하나의 유닛으로 사전 제작해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설치합니다. 이런 기둥이 없는 무주 공간의 평면 플랫폼에서는 욕실의 개수나 침실의 개수, 위치 등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고 일상적인 생활 공간뿐만이 아니라 업무, 취미, 여가 공간 등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어짓는 공법과 달리 이미 만들어진 25톤짜리 모듈을 하나씩 들어올려 레고처럼 쌓아 지상 13층짜리 주택이 완성됩니다. 모듈을 쌓는데 단 50일, 완공까지는 1년 정도 걸렸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화재 시 3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내화 구조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그 접합부 실물 모형 실험을 동반한 다단계 구조 검증을 실시해서 제작 및 시공되었습니다. GS건설은 목조로 만든 단독 모듈러 주택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 50여 개의 모듈을 조립하면 목조 주택이 단시간 내에 완성됩니다. 이처럼 모듈러 건축은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공사 현장 소음이나 먼지,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사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고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다만 모듈러 건축이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 기술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단종된 자동차라도 차별화된 장점이 있거나 대체 모델이 없는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는 차종이 있습니다. 경차나 스포츠 세단 등이 대표적인데요. 다만 연식이 오래된 만큼 오일 교환 등 차량 관리에 더 신경 쓰고 부품 조달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쉐보레의 경차 스파크는 지난해 단종됐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 대 넘게 팔려 전체 거래된 중고차 가운데 레이와 카니발 등을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2년 전 단종된 경상용차 다마스는 대체제가 없다시피 한 모델입니다. 적재 공간이 넓고 차폭은 좁아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합니다. 이들 차량은 중고차 업체가 매입 후 판매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른 차들에 비해 4분의 1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차량이 가진 매력이나 현실적이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금액대나 이런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를 해서 구매를 하러 오시는데 단종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종 차량 중 후륜 구동의 스포츠 세단과 트렁크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해치백 모델은 젊은 층이 많이 찾습니다. 신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생산은 중단됐어도 부품은 이후 8년 동안 생산하기 때문에 수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식이 오래된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라 전체적인 점검을 우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비가 다 끝난 다음에는 운행에 있어서는 오일 교환이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단종에 이어 부품마저 생산이 끊겼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엔 같은 차종에 동호회에 가입해 해결책을 찾거나 전국 폐차장협회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이용하면 부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이버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클로바 X를 공개했습니다. 모의 면접이나 글쓰기뿐 아니라 여행 동선까지 제안하는 기능을 담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이버가 공개한 클로바 X 화면입니다. 자기소개서 파일을 올리면 모의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우 친절하게 질문하지만 더 엄격하게 질문해줘 하면 그렇게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도구를 어떻게 써서 어떤 활용을 할지는 말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초안이나 블로그 글 작성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지 정보를 추천하고 렌터카 예약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놨습니다. 클로바 X의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은 챗 GPT보다 6,500배 더 많다고 네이버는 주장합니다.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학습한 초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언어와 문화, 맥락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카카오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인 칼로 2.0을 공개한 데 이어 코 GPT 2.0 공개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어 맥락을 이해하는 게 장점이라고 카카오는 설명합니다. 지난 21년 말 한국어를 사전적, 문맥적으로 이해하여 이용자 의도에 적합한 답변을 제공하는 한국어 특화 모델인 코GPT를 선보였으며 연내 발전된 코GPT 2.0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톡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도 함께 제시할 전망입니다. 카카오톡 자체가 종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쪽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내 기업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기업 간 인공지능 기술 경쟁은 더욱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은행 업무가 대부분 모바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르신들의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이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메뉴들을 꾹꾹 눌러봅니다. 작은 글씨를 보기 위해 안경도 연신 고쳤습니다. 이체를 눌렀어도 3시간 동안 실제로는 돈이 안 나간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계속 함부로 지정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은행이 제공하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수업을 듣기 위해 지역 센터로 어르신들이 모인 겁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수업에서 어르신들은 모바일 뱅킹 개설부터 이체,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방법을 배웁니다. 최신 기술력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디지털이라는 금융에 대한 어떤 독립 변수를 조금 두고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에 대해서 보조교사가 옆에서 꼼꼼히 알려줘서 어르신들도 금세 모바일 업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걸 또 보조해 주시는 분이 옆에 와서 직접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시니까 훨씬 더 기억이 잘 남고 쉽게 이해가 갔습니다. 시니어들이 사실 앱들을 하나씩 보면서 쉽게 내가 이렇게 인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리고 책자도 마련이 돼 있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가르쳐주고 아예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매체인 TV를 이용해 공과금을 내는 방법을 개발한 은행도 있습니다. 점포가 점점 더 줄어드는 만큼 집에서 편리하게 리모컨을 통해 내도록 하는 겁니다. TV라는 것은 이제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금융을 하시면서 실제 공과금을 납부하시고 간단한 은행 거래를 하실 수 있게. 처음이라 헤매기도 했지만 자, 그럼 이제 주민세 납부해볼게요. 이게 아마 영업점까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돼 좋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뭐 이 무더운 날씨에도 그렇고 또 많이 비가 오는 날에도 은행에 일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자동 납부할 수 있어서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술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감은 더 심해지는 요즘 이들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얼마 전 불면증을 치료하는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와 함께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크게 늘면서 의료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황성옥 씨는 올봄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구슬하면 떠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구슬, 어린 시절에 구슬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어릴 시절에 많이 놀았지요. 어찌 보면 애들 게임 같기도 하지만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메타 기억 훈련법을 환자 맞춤형으로 스마트폰 앱에 구현한 겁니다. 반년 가까이 훈련한 결과 한 얘기 또 하는 중원 부원이 크게 줄었고 보호자가 느낄 만큼 증세가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어디 가기가 내가 좀 마음 심적인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은 어디 혼자 가까운 길에 가더라도 내가 마음을 놓고 있어요. 내년 말까지 확정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지난 6월 식약처가 지정하는 혁신 의료기기에 선정됐습니다. 치매 병리를 줄이는 건 아니지만 치매 병리에 대처할 수 있는 인지 보유도를 늘려서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가 덜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또 좋아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사진을 찍으면 심장병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칼대지 않고 혈관 모습을 볼 수 있는 망막 사진을 보고 AI 소프트웨어가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망막 사진만으로 남녀 성별을 95% 정확도로 맞힌 AI의 놀라운 능력에 착안해서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해 AI를 학습시켰습니다. 심장 CT는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는 안저 영상 촬영 이미지 그리고 심장 CT
결과를 매칭한 데이터를 10만 건 이상 이제 모았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병원에서 실제 사용되기 시작했고 같은 원리로 콩팥 질환 가능성을 예측하는 제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모두 40개의 혁신 의료기기 제품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67.5%인 27개가 소프트웨어 제품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바꾸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 건강을 다루는 방식까지 바꾸면서 의료계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음악으로 소통을 배우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한창입니다. 올해로 18번째인 이번 연주회에서는 비장애인들도 어려워한다는 음악가의 교향곡을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전 휴식 시간 소란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35명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습 시간입니다. 연주하는 곡은 올해 정기 연주회에서 처음 선보일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1번. 말러의 작품은 다른 악기의 연주를 들으며 자신의 소리를 얹어가는 게 중요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기 쉬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단원들에겐 특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지휘자나 다른 파트를 안 듣고 나가게 됐을 경우에 서로가 다 엉켜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향곡을 새로 익히려면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수백, 수천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현악기와 관악기, 타악기 선율은 어느새 조화를 이루며 연습실을 가득 채웁니다. 저희가 보여주고자 한 거는 결국에는 일반인들보다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발달장애는 이거 못할 거야 막 이런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번씩 깨고 있었거든요. 지난 2006년 국내 첫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창단한 뒤 해마다 연 정기 연주회는 올해로 18번째를 맞습니다. 또 미국 뉴욕 카네기홀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1,100회 넘게 공연을 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시작했던 단원들도 그동안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해 공연하는 전문 음악가가 됐습니다. 14살에 입단해 30살이 된 김동균 씨도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한 실력파 플루티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감동의 박수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기분이에요. 음악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배운 단원들은 의료재단과 기업의 연주자로 취업해 자립을 준비합니다. 또 학교와 기업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소리를 전하는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는 오는 29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연주회가 연주하는 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많이 찾아와 주셔서 무더위에 시원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K-팝과 드라마 등 전 세계에 부는 한류 열풍은 중미 과테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 전통음악으로까지 넓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문화주간 행사에 처음으로 우리 국악이 무대에 올라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김성우 리포터입니다. 우한자 들어뜯는 가해금 소멸에 구슬픈 대금 소리가 이어집니다. 장고의 장단까지 어우러지자 객석에선 아낌없는 박수가 나옵니다. 경기 민요와 전통 소고춤까지 한국 국악 향연이 지구 반대편 과테말라에 펼쳐집니다. 이것은 한국문화주간 행사 중 하나인 국악 공연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동포와 현지인 관객 500여 명이 신명나는 가락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Pues la actividad de hoy fue bastante enriquecedora porque vimos un poquito de todo, de la cultura, fue un poquito de baile, un poquito de canto, un poquito de la cultura en sí, trajes, experiencias, presentación, entonces fue muy enriquecedora.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과테말라 한국문화주간 행사.
올해는 처음으로 퓨전 국악이 아닌 한국 전통음악 공연팀이 초청됐습니다. 다채로운 공연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에서 국악을 배우는 멕시코 출신 유학생의 강원도 아리랑 무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통 국악 중에서도 뭐 풍류 음악, 그다음 민속 음악, 뭐 정말 다양한 장르를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하나의 창작도 섞이지 않은 전통 곡으로만 승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아마 이번 공연을 딱 보시면 한국의 전통 음악이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지 한류 팬들이 답례 무대로 준비한 K-팝 커버 댄스로 마무리된 이번 공연. K-팝 등 한류에 관심 있는 관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를 넘어 전통 문화의 매력까지 알게 됐다며 반깁니다. Y supe de la actividad porque tengo mucho interés en la cultura coreana y en el K-pop, que es lo que ha estado actualmente pues por todos lados. 한국의 전통적인 국악은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에는 K-팝 외에도 한국만의 독특한 소리와 멋을 갖고 있는 고유한 음악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게 기획 의도입니다. 전 세계 한류 열풍 속에 앞서 지난 4월 현지 한류 팬들이 한국의 날을 스스로 기획해 행사를 열 정도로 한국 문화 인기가 커지고 있는 과테말라. 이번 한국 문화 주간을 계기로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가 전통 문화로도 이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과테말라에서 YTN 김성호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 산다는 전설 속의 괴물 네시를 찾기 위한 대규모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1972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인 이후 51년 만에 최대 규모 수색 작업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코틀랜드 인버네스에 있는 네스호. 36km 길이에 최고 깊이 240m인 거대한 담수 호수입니다. 네시라고 불리는 네스호 괴물의 존재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이번 주말 이틀 동안 대대적인 네시 수색 작업이 벌어집니다. It's one of the largest searches in 50 years. I mean, the last large search was in the 1970s with 수백 명의 괴물 애호가와 자원봉사자 등이 열화상 드론, 적외선 카메라, 소나 등 첨단 장비를 사용해 네시의 흔적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스호 괴물에 관한 전설은 6세기부터 기록이 존재하지만 1933년 호텔 지배인 올디 맥케이의 목격담이 현지 신문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에는 검은 물체가 호수 밖으로 길쭉한 머리를 내민 모습을 찍은 사진이 외과 의사의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으나 결국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이후에도 네시의 전설은 수많은 책과 TV 프로그램, 영화 소재로 활용됐고 지역 경제에 연간 수백만 파운드의 관광 수입을 안겼습니다. 네스호 센터에 따르면 공식 기록된 네시 목격담만 1,100건이 넘습니다. I think it's just the imagination of something being in the largest body of water in the UK. I think the legend will continue. 유럽 전역을 휩쓴 가뭄으로 네스호 수면도 역대급으로 낮아져 네시를 포착할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감까지 조성되며 네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암울한 소식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은 온난화 탓에 새끼를 낳고 기르는데 재앙적 상황을 맞았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도 녹아내리며 등반객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합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만큼 남극 펭귄의 운명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남극 펭귄은 얼음 위에서 알을 낳고 부화해 새끼를 키우는데 이 얼음이 온난화로 부화 시기보다 일찍 녹아버리면서 번식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So if it breaks up earlier than early December, the chicks will actually fall into the sea and they will drown.
영국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부화 시기에 벨링스하우젠해의 얼음은 100% 녹아 펭귄 서식지 5곳 가운데 4곳이 사라졌습니다. 남극 전체로는 영국 면적의 10배 정도의 얼음이 녹았고 62곳의 집단 서식지 가운데 19곳이 타격을 받고 13곳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So this is a massive negative sea ice anomaly that we haven't really seen on this scale before within the period that we've monitored over the past 45 years. 해발고도 4,800여 미터의 몽블랑산 정상마저도 이상 고온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곳곳에서 낙석이 발생하고 빙하 속 깊은 틈이 생겨 등반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any of the routes that we would have climbed 5 years ago are now either not able to be climbed in the same style. 온난화로 인해 몽블랑산의 빙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05m가 높아진 5,289m를 기록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프로야구 주말 경기에서 짜릿한 홈런포와 함께 극적인 역전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NC의 권희동은 끝내기 역전 3점포를, 또 삼성 오재일은 8회 역전 만루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건우의 땅볼 타구가 마지막 아웃카운트로 이어지며 LG의 승리로 경기가 끝날 것 같던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옵니다. 공이 심판의 몸에 맞은 것으로 판정돼 투아웃 1루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이후 마틴의 타구는 불규칙 바운드로 행운의 안타가 되며 NC가 한 점차 턱밑까지 추격합니다. 다음 타자 권희동은 크게 흔들리던 LG 마무리 고우석과 풀카운트 승부를 펼친 끝에 한복판으로 들어온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극적인 끝내기 역전 석점포를 쳐냈습니다. 삼성이 석점차로 끌려가던 8회 말 볼넷 2개와 몸에 맞는 볼로 무사만루 기회를 잡습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오재일이 볼 1개를 고른 뒤 이명종의 바깥쪽 공을 퍼올려 비거리 120m짜리 역전 만루포를 때려냈습니다. 만루였고 저희가 3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홈런, 안타 이런 생각보다는 정확히 중심에 맞추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또 정확히 맞으면서 홈런이 된 것 같아요. SSG도 극적인 홈런포로 승부를 뒤집고 두산의 5연승 도전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재훈의 그라운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든 데 이어 곧바로 전희산이 역전 솔로 홈런을 쳐내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기아 에이스 양현종은 하나를 상대로 6이닝 2실점 후투를 펼쳐 163번째 선발승을 거두며 이 부문 1위 송진우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올해부터 4개국 10개 팀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확대된 박신자컵 개막전에서 여자 프로농구 최강팀 우리은행이 일본의 도요타를 꺾고 첫 승을 장식했습니다. 우리은행은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고비마다 터진 유승희의 3점포를 앞세워 도요타를 93대 90으로 제압했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MVP 김단비가 양팀 최다인 26점을 올렸고 유승희는 20점을 보탰습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KB가 27점을 올린 강희슬의 활약을 앞세워 일본 리그 우승팀 에네오스를 94대 68로 크게 이겼습니다. 여전히 전남과 영남 일부, 홍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막바지 더위가 이어집니다. 제주도와 남부, 영동 지방은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전국에 확대합니다. 강원 영동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방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국지성호우가 예상돼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1도, 대구가 22.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와 창원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후 태풍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